유튜브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빅데이터 소개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향후 10년 내에 세상을 바꿀 가장 중요한 기술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이처지는 유명한 학술지죠. 가트너라는 그 경제 분석 회사에서도 미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원유라는 얘기를 하죠. 기타 구글의 독감이니 서울의 심야버스 운영할 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기 이제 YTN 뉴스에서 유튜브를 링크했으니까 한번 시간 날 때 보시기 바라고요. 빅데이터가 세상을 바꾸고 있네요. 이미 우리는 바꾸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중간은 넘어가고 우선 빅데이터 규모가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아이오타 이런 규모로 예전에는 메가, 기가까지만 해도 매우 큰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테라니, 페타니, 엑사니 하는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발전하면서 모든 데이터들이 디지털화되어서 컴퓨터 메모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급속도로 데이터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빅데이터의 특성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일 때하고 빅데이터일 때하고 차이점이 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볼륨은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개수가 매우 많다라는 그 볼륨이고요. variety는 다양하다라는 거고요. velocity, 매우 빠른 속도. velocity는 속도죠.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생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제 3V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에다가 IBM은 veracity, 진실성이라는 요소를 더해서 4V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브라이언 호킨스라는 사람은 가변성을 추가해서 4V로 정의하기도 하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가트너에서 정의한 3V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먼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소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내부 데이터 소스하고 외부 데이터 소스죠. 여기서 내부 데이터 소스라는 얘기는 각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상청이 있다고 하자. 기상청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온도, 습도, 미세먼지 각 지역별로 매 시간마다 이런 데이터들이 생성되고요. 비행기를 하나 운행을 하면 비행기가 인천에서 떠서 뉴욕을 간다 그러면 그 비행기가 지나간 항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게 내부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는 SNS, 웹 등등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트위터 이런 데이터들을 외부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내부 데이터 플러스 외부 데이터를 일단 수집부터 해야 되죠. 빅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 다음엔 분석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술, 표현 기술이 필요하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패턴 인식, 텍스트 마이닝, SNS 분석, 클러스터링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이 돼요. 이 기술들은 사실 융합 분야지요. 인공지능 관련된 거, NLP 관련된 거, 패턴 인식 관련된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산 처리 이런 기법들,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이렇게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통합적으로 빅데이터라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 그다음에 표현, 시각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빅데이터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을 어디다 할 거냐죠. 우리는 뭔가 작업을 했으면 쓸모가 있어서 하는 거겠죠. 활용 분야. 대표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통계학, 정보학,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사용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정치, 사회 분야는 아마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버락 오바마 캠프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을 텐데요. 이게 이건 2012년도 자료네요. 2012년도에 오바마하고 누구죠? 경쟁 상대 공화당 후보하고 처음에 경합 지역이 매우 많았어요. 물론 오바마가 201대 191로 조금 더 우세하긴 하지만 경합 지역 146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면 이 경합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오바마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332대 206으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19대 총선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는 국회의원들이 매우 많았었어요. 그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나 경영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경제는 회사마다 자기네 매출을 올리고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아마존.com에서 추천 시스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도 유튜브 추천해주는 이런 일들이 자체 내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처리 기법을 활용한 그런 경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스포츠 분야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MLB의 머니볼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구단장이 빅데이터 기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각 선수마다 투수, 타자 등의 각 특성들을 그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한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안타 칠 확률이 높은가, 홈런 칠 확률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야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은 스포츠 분야도 이 통계의 스포츠, 과학적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인 거죠. 이건 MBC TV 프로그램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강남에서 뭘 제일 많이 하느냐, 이 키워드 등을 분석해봤더니 강남의 가로수길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사진 찍고 샐러드 먹는다. 이건 이제 5억 건이 넘는 블로그 텍스트를 분석했더니 이 내용들 가로수길, 친구, 사진, 샐러드, 먹다 이런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2014년 월드컵 때 독일이 우승한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손흥민 관련해서도 이 얘기를 하던데 손흥민이 뛰는 것을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길잖아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여러분들 뛰어본 적 있나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지구력이 좋은 선수는 전후반전을 다 뛰게 하고 지구력이 좀 약한 이승우가 대표적인가요? 이승우는 전후반 다 못 뛰는 것 같은데 대신 뛰는 동안에는 매우 효율적으로 뛰는 거죠. 이런 선수들은 짧게 뛸 수 20분 또는 30분 뛰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승우 선수를 20분 뛰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25분 뛰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라는 부분을 옛날에는 경험으로 감독이 판단했었는데 요즘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이승우 선수들이 쭉 게임한 수십 건의 경기가 있잖아요. 그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기법을 통해서 독일이 월드컵에 우승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통계학은 원래 데이터 마이닝 자체가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문이니까요. 또 생물정보학은 요즘 DNA 분석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최근 뉴스에 의하면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을 DNA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암에 걸린다 안 걸린다가 아니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평균보다 1.5배다, 0.7배다 이런 확률적인 것을 분석하는 이런 부분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죠. 이제 의료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마케팅이나 기상 정보에서도 활용되고 있고요. 구글 번역기를 만들 때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영한, 한영 번역했던 많은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 매우 많은 번역했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구글 번역기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은 요즘 사회에서 사회 모든 곳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이 학문 분야가 무엇을 하는 건지를 이 한 장의 그림에서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빅데이터 수집하고 수집했으면 구축이라는 것은 저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DBMS였죠. DBMS로 저장하는 것은 예전에는 많은 데이터였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DBMS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필드별로 만약 개인정보다 그러면 이름 필드, 주소 필드, 전화번호 필드 이렇게 필드별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DBMS의 목적인데 빅데이터는 정형화된 데이터도 있지만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요. 텍스트라든지 수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기상 데이터 그냥 수치들의 나열일 뿐이죠. 하여튼 비정형화된 매우 큰 크기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DBMS가 그렇게 적합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빅데이터 저장에 적합한 저장 구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둡, HDFS 등 이 파일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집, 저장, 분석, 활용 이렇게 크게 4단계를 거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각 분야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빅데이터 활용 부분에서 이 시각화 부분만 얘기를 안 했네요. 시각화는 매우 많은 데이터에서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게 시각화예요. 그래픽스 형태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나열한 거고요. 기계학습, 텍스트 마이닝, 정보 검색 분야도 있고요. 자연어 처리, 웹 문서를 크롤링도 해야 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빅데이터 저장 방식이 NoSQL, 몽고DB, SQL 대신에 NoSQL을 사용하고 있고요. DBMS 대신에 HDFS라든지 몽고DB라든지 다른 DB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통계학에서 R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시각화 기법이 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죠. 이 내용은 주제가 조금 그렇네요. 어쨌든 사람이 사망하는 원인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게 이제 관련된 모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유형별로 정리해서 보여준 거죠. 이게 가장 그림이 조금 덜 선명한데요. 첫 번째가 교통사고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가 암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조심하면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 문헌이네요. 여기까지. 꺼야 될 텐데. 여기 스탑이 있었구나.